2023년 9월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거실에서 77살 최병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한 젊은이가 능숙하게 요리를 하며 제잘거리고 있었다. 구독자 50만, 조회수 100만. 최병수는 그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대단한 것이라는 건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 뭐 보세요? 22살 손녀 지연이 대학 강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다. 경영학과 3학년인 지연은 일주일에 2번씩 할아버지 댁에 들러 안부를 확인했다. 2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늘 걱정이었다. 응, 이 사람이 요리하는 거 보고 있었어.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본데 최병수는 화면을 지연에게 보여주었다. 지연은 빙그레 웃었다. 유튜브요. 요즘 다들 이거 보잖아요. 할아버지도 재미있으시죠? 재미있긴 한데 이 사람들은 뭐가 특별한 거냐? 그냥 요리하고 이야기하고 그러잖아. 지연은 소파에 앉으며 설명했다. 그게 바로 유튜브예요. 특별한 거 없어도 자기만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할아버지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뭘 하냐. 할아버지 이야기요. 할아버지가 살아오신 이야기. 전쟁도 겪으시고 산업화 시대도 다 지나오셨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젊은 사람들도 신기해할 거예요. 최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흥미로울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살아온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다. 전쟁통에 가족을 잃었고 먹고 살기 위해 온갖 일을 했으며 자식들을 키우느라 악착같이 버텨왔다. 그런 이야기가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아니야. 나 같은 사람 이야기는 아무도 안 듣는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역사, 콘텐츠 엄청 인기 많거든요. 특히 6.25 전쟁 같은 거 실제로 겪으신 분들 증언은 정말 귀한 자료예요. 학교에서도 그런 거 찾는데요. 지연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최근 대학 과제로 디지털 시대의 세대 간 소통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유튜브 채널은 완벽한 사례가 될 수 있었다. 한번 해봐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카메라 세팅하고 편집하고 올리는 것까지 제가 할게요. 할아버지는 그냥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최병수는 망설였다. 77살 노인이 카메라 앞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다. 하지만 손녀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할아버지 목소리도 좋으시고 이야기도 재미있게 하시잖아요. 그날 저녁, 지연은 할아버지 방을 간이 스튜디오로 꾸몄다. 스탠드 조명 2개, 삼각대에 고정한 스마트폰, 그리고 작은 마이크. 최병수는 그 앞에 앉아 어색하게 웃었다. 자, 할아버지. 편하게 앉으시고 카메라 보지 마시고 저 보고 이야기하듯이 하시면 돼요. 첫 영상은 간단하게 인사하고 자기소개만 해요. 빨간 녹화 버튼이 켜졌다. 최병수는 목을 가다듬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병수라고 합니다. 올해 77살입니다. 손녀가 이 유튜브라는 걸 하자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 같은 거 들려드릴까 합니다. 카메라 앞에 할아버지는 긴장한 채 손을 비비적거렸다. 지연은 격려하듯 엄지를 치켜세웠다. 저는 1946년생입니다. 6.25 전쟁 때 4살이었죠. 부산까지 피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일들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조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5분간의 짧은 영상이었다.
지연은 간단히 편집해서 그날 밤 유튜브에 올렸다. 채널 이름은 병수 할아버지의 기억상자. 첫 영상 제목은 77세 할아버지의 첫 유튜브 도전 인사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최병수는 조회수를 확인했다. 12회. 그것도 대부분 지연과 그녀의 친구들이 본 것이었다. 댓글은 하나도 없었다. 최병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나 같은 사람 이야기는 아무도 안 듣는구나.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첫 영상은 다 그래요. 꾸준히 하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다음 영상 준비해요. 이번엔 6.25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봐요. 최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7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최병수는 낡은 앨범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흑백 사진 속 어린 소년이 웃고 있었다. 1950년,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의 자신이었다. 그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다음 영상의 내용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거실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켰다. 최병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서툰 손가락으로 유튜브 앱을 켰다. 구독자 3명, 모두 가족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마치 70년 전 폐허에서 다시 일어설 때처럼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가슴 속에서 타올랐다. 다음 주엔 꼭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최병수는 오래된 기억의 문을 천천히 열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최병수는 두 번째 영상을 업로드했다. 6.25 전쟁. 4살 아이의 기억. 15분 분량의 영상에서 그는 피난길에서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부산행 기차 안의 아비규환. 길가에 쓰러진 사람들. 엄마 품에 안겨 울던 어린 동생의 모습.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다. 조회수는 이틀 만에 47회를 기록했다. 댓글 하나가 달렸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편안하네요. 응원합니다. 최병수는 그 댓글을 보며 미소 지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신기했다. 지연은 더욱 적극적으로 채널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대학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SNS에 공유했다. 하지만 동네 반응은 달랐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던 김 노인이 비아냥거렸다. 병수 씨, 유튜브 한다며? 요즘 젊은이들도 힘든데. 늙은이가 뭘 한다고. 손녀가 하자고 해서 시작했네. 에이, 그런 거 누가 봐. 시간 낭비야. 당구장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최병수 할아버지가 유튜브 스타 되신다며? 하하, 유튜브 스타. 조회수 100회도 안 나온다던데. 요즘 노인네들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더니 급기야 유튜브까지 하네. 동네 슈퍼 앞에서는 아주머니들이 수군댔다. 병수 할아버지, 요즘 카메라 앞에 앉아서 혼자 떠든대요. 아이고, 외로우시나 봐. 할머니 돌아가시고 많이 허전하시겠지. 그래도 유튜브는 좀 나이 값을 해야지. 최병수는 슈퍼에서 우유를 사며 그 대화를 다 들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이웃 아줌마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요즘 유튜브 하신다면서요? 대단하세요. 말은 칭찬 같았지만 눈빛에는 동정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최병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층수 버튼만 바라봤다. 집에 돌아온 그는 지연에게 전화했다. 지연아, 이거 그만할까봐. 왜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동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한숨이 들렸다. 할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나중에 보면 다 부러워할 거예요. 그래도 말이야. 제발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할아버지 채널이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조금만 더 해봐요. 최병수는 대답 대신 긴 침묵으로 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켰다. 조회수 47회, 구독자 5명, 댓글 1개, 초라한 숫자였다. 하지만 그는 그 댓글을 다시 읽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편안하네요. 응원합니다. 누군가는 듣고 있었다.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최병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노트를 꺼냈다. 20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가 말했었다. 당신 이야기 꼭 남겨놔. 후손들이 알아야 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아 70년 전 기억을 끄집어내며 할머니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다. 역사의 증언이었고 세대를 잇는 달이었다. 최병수는 노트에 적힌 메모들을 읽었다. 1950년 6월 28일 서울 함락. 피난길에서 잃어버린 동생. 부산 천막촌 생활. 전쟁고 아들. 하나하나가 생생한 기억이었다. 그는 펜을 들어 다음 영상의 주제를 적었다. 세 번째 영상 피난길에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그날 밤 최병수는 오래간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4살 때의 자신이 나타나 웃었다. 엄마 손을 잡고 피난길을 걷던 그 아이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다. 다음 날 아침 경로당에서 또 비아냥이 들렸다. 병수 씨 영상 봤어? 나도 봤는데 뭐가 재미있는지 모르겠던데. 그러게. 그냥 옛날 이야기 늘어놓는데 누가 들어. 최병수는 그 말을 들으며 바둑판에 집중했다.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세상에는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 중요한 건 듣고 싶어 하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제대로 전하는 것이었다. 바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다. 지연이 설치해둔 조명 아래에서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병수 할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51년 1월 1.4 후퇴 때 일입니다. 녹화 버튼이 켜졌고 최병수의 목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채웠다. 그는 더 이상 조회수나 구독자 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70년 전 그날 피난길에서 엄마 손을 놓쳤던 어린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천천히 기억을 풀어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도 기억은 남는다. 그리고 그 기억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한다. 최병수는 그렇게 믿었다. 영상은 22분 길이로 완성됐다. 지연이 편집을 마치고 업로드했다. 제목은 1.4 후퇴. 피난길에서 잃어버린 동생 -70년의 그리움. 썸네일에는 최병수의 진지한 얼굴과 함께 흑백으로 처리된 피난민 사진이 배경으로 깔렸다. 조회수는 천천히 올라갔다. 47회, 58회, 72회, 그리고 일주일 후 댓글 하나가 더 달렸다.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전쟁을 겪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 더 많이 들어드릴 걸 후회됩니다. 최병수는 그 댓글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추석 연휴, 최병수의 아파트에는 온 가족이 모였다. 장남 준우, 차남 준석,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10여 명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명절 음식을 나르며 며느리들이 수군댔다. 아버님 요즘 유튜브 하신다면서요? 네, 지연이가 시켜서 하신대요. 에휴, 지연이도 참. 할아버지 놀리는 것도 아니고. 식사 자리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버지, 요즘 유튜브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응, 지연이가 하자고 해서 하고 있어. 준석이 핸드폰을 보며 웃었다. 아버지 채널 찾아봤는데 조회수가 100개 정도 되네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준호의 아내가 끼어들었다. 아버님, 유튜브는 젊은 사람들도 성공하기 어려워요. 경쟁이 너무 심해서 괜히 시간 낭비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준석도 거들었다. 맞아요, 아버지. 차라리 경로당에서 친구분들이랑 바둑 두시는 게 나으시지 않을까요? 이거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최병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스트레스는 안 받아. 오히려 재미있어. 재미는 있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구독자가 안 늘잖아요. 제 친구가 유튜브 하는데 1년에도 1000명 안 넘었대요. 준호의 큰딸, 고등학생인 수진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어요. 처음에 조회수 안 나오면 영원히 안 떠요. 차라리 다른 취미 찾으세요. 최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명절 이야기로 채워졌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최병수는 혼자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지연이가 뒤따라 들어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빠랑 삼촌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할아버지 영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최병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근데 지연아, 사실 나도 요즘 고민이야. 정말 이걸 계속해야 하나 싶어서. 왜요? 할아버지 최근 영상 조회수 조금씩 늘고 있잖아요. 지난 영상은 120회까지 갔어요. 120회. 그게 뭐가 대단하냐. 다른 사람들은 수십만, 수백만 보는데. 지연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감동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 댓글 봤어요?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며 울었다고 쓴 거. 그 사람한테 할아버지 영상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콘텐츠예요. 숫자로 잴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요. 최병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지연아. 내가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그날 밤, 명절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최병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에는 가족들이 남긴 단톡방 메시지가 떠 있었다. 준호 아버지 유튜브 그만하시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준석 형님 생각은 어때요? 준호의 아내, 괜히 주변에서 뭐라 할까봐 걱정이에요. 준석 저도 그게 걱정. 동네에서 아버지 놀린다던데. 최병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족들마저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유튜브는 젊은이들의 놀이일 뿐 77 노인이 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병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놀이가 아니었다. 생존의 기록이었고 증언의 의무였으며 후손에게 남기는 유산이었다. 6.25를 직접 겪은 세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10년 후, 20년 후에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 전에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남겨야 했다. 최병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훈장 상자를 꺼냈다. 국가유공자 증서와 함께 보관된 흑백 사진 몇 장. 1953년 휴전 직후의 서울. 폐허 위에 서 있는 20살 청년의 모습. 그게 바로 자신이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전하겠어. 내가 하지 않으면. 그는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다. 녹화 버튼을 켰다. 안녕하십니까.
병수 할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전쟁이 끝난 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났어도 우리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조회수가 몇이든 구독자가 몇이든 이 이야기는 반드시 남겨야 했다. 최병수는 30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다음 날 아침 영상을 업로드한 지연은 할아버지께 전화했다. 할아버지, 어제 영상 정말 좋았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울컥했어요. 그래, 너무 길었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딱 좋았어요.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꼭 사람들이 알아볼 거예요. 전화를 끊은 최병수는 경로당으로 향했다. 오늘도 바둑판 앞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최병수를 보자 또 웃으며 말했다. 병수 씨, 오늘도 유튜브 찍어? 유튜브 스타 되면 우리 좀 챙겨줘. 최병수는 그저 웃으며 바둑알을 집었다. 이제 그들의 비웃음은 아프지 않았다. 중요한 건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스스로 아는 것이었다.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날 저녁 조회수는 95회를 기록했다. 하지만 댓글 하나가 새로 달렸다. 저는 역사 교사입니다. 할아버지 영상을 다음 주 수업 자료로 사용해도 될까요? 학생들에게 생생한 증언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최병수는 그 댓글을 보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 30대 역사 교사 김태우는 다음 주 수업 자료를 찾고 있었다. 6.25 전쟁 단원이었다. 교과서와 다큐멘터리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어려웠다. 생생한 증언, 진짜 목소리가 필요했다. 유튜브에서 6.25 전쟁 증언을 검색했다. 수많은 영상이 나왔지만 대부분 전문 제작사의 다큐멘터리였다. 그러다 우연히 병수 할아버지의 기억상자를 발견했다. 조회수 95회, 구독자 7명. 초라한 숫자였지만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1953년 휴전 이후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다. 김태우는 영상을 재생했다. 화질은 좋지 않았고 편집도 서툴렀다. 하지만 최병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교과서에 없는 디테일, 살아있는 감정, 진짜 역사가 담겨 있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은 폭격으로 사라졌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으니까요. 저는 20살이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김태우는 30분짜리 영상을 끝까지 봤다. 마지막 부분에서 최병수가 말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풍요는 공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땀이 있었습니다. 부디 잊지 마세요. 김태우는 댓글을 달았다. 저는 역사 교사입니다. 할아버지 영상을 다음 주 수업 자료로 사용해도 될까요? 학생들에게 생생한 증언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다음 날 최병수에게서 답장이 왔다. 선생님,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니 영광입니다.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학생들이 역사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김태우는 2학년 3반 교실에 들어섰다. 35명의 학생들이 떠들썩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켜고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보여줄게요. 6.25 전쟁을 직접 겪으신 할아버지의 증언입니다. 학생들은 시큰둥했다. 또 지루한 역사 영상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최병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교실이 조용해졌다. 1950년 6월 28일, 저는 4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탱크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엄마가 저를 업고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살아야 한다는 것만 알았죠. 학생들은 화면에 집중했다. 최병수의 담담한 목소리, 떨리는 손, 눈가에 맺힌 눈물. 그것은 교과서의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였다. 영상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이 할아버지 지금도 살아 계세요? 응, 서울에 사시는 것 같아. 와, 신기하다. 진짜 역사 속 인물 같은데. 한 남학생이 말했다. 교과서보다 이게 훨씬 실감나요. 할아버지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그때로 간 것 같아요. 김태우는 미소 지었다. 맞아. 이게 바로 살아있는 역사야. 여러분도 할아버지 채널에 가서 응원 댓글 달아줘. 구독도 하고. 그날 점심시간 2학년 3반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병수 할아버지의 기억상자를 검색했다.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다. 수원 고 2학년입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역사 시간에 봤는데 교과서보다 훨씬 재미있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 듣고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갔다. 95회, 230회, 470회, 815회. 하루 만에 1000회를 돌파했다. 구독자도 7명에서 85명으로 뛰었다. 최병수는 스마트폰을 보며 당황했다. 지연아, 이거 왜 이러지? 갑자기 조회수가. 지연은 댓글을 확인하고 환호했다. 할아버지, 어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여주셨나 봐요. 학생들 댓글 진짜 많아요. 학생들이 네, 할아버지 영상 보고 감동받았대요. 교과서보다 훨씬 생생하다고. 최병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10대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70년 전 전쟁의 기억이 2023년 교실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김태훈 선생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할아버지, 학생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다음 주 다른 반 수업에도 사용해도 될까요? 그리고 혹시 학교에 직접 오셔서 특강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병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선생님, 특강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학생들이 역사를 잊지 않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날 밤, 최병수는 다음 영상을 준비했다. 제목은 전쟁 고아들의 눈물, 우리가 잊어버린 아이들. 그는 1950년대 부산 천막촌에서 만났던 고아들 이야기를 꺼냈다.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던 아이들, 미군 부대 근처에서 구걸하던 소년들, 추위에 떨다 죽어간 어린 생명들. 영상은 40분 분량으로 완성됐다. 지연이 편집을 마쳤을 때 그녀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할아버지, 이 이야기 정말 가슴 아파요. 그래, 가슴 아픈 이야기야.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해야 해.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영상이 업로드됐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김태훈 선생님이 교사 커뮤니티에 영상을 공유한 것이다. 6.25 수업 자료로 강력 추천합니다. 생존자 할아버지의 생생한 증언. 학생들 반응 최고였습니다. 전국의 역사, 교사들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각 지역 학교에서 최병수의 영상이 수업 자료로 사용됐다.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 1500회, 3200회, 6800회, 12000회. 구독자도 85명에서 430명, 다시 920명으로 증가했다. 댓글창은 학생들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부산 고 학생입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6.25가 교과서 속 사건이 아니라 진짜 일어난 일이란 걸 실감했어요. 대구에서 봤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최병수는 매일 밤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이야기가 70년 묵은 기억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닿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2023년 11월 최병수의 채널은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다. 구독자 920명, 조회수는 영상당 평균 1만 5천 회. 큰 숫자는 아니었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무엇보다 댓글의 질이 달랐다. 단순한 응원을 넘어 진지한 질문과 감사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할아버지, 전쟁 중에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피난길에서 잃어버린 동생은 결국 못 만나셨나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네요. 최병수는 매일 댓글에 답글을 달았다. 서툰 타이핑이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다. 네,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폭격 소리가 멈췄을 때였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서 더 무서웠어요. 동생은 평생 못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리워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3학년 담임 박미라 교사가 학급 회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서 뭐 봐요? 학생들이 저마다 답했다. 개인 방송요, 먹방이요, 브이로그요.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평소 말이 없던 민준이었다. 선생님, 저는 병수 할아버지 영상 봐요. 병수 할아버지? 그게 뭔데? 6.25 전쟁 겪으신 할아버지가 증언하는 채널이요. 역사 선생님이 보여주셔서 봤는데 계속 찾아보게 돼요. 다른 학생들도 거들었다. 아, 저도 봤어요. 할아버지 목소리 너무 좋아요. 댓글도 달았어요. 할아버지가 답글 달아주셨어요. 박미라 교사는 그날 저녁 병수 할아버지의 기억상자를 검색했다. 최신 영상을 재생했다. 1953년 전쟁고아와 함께 산 날들 45분짜리 영상이었다. 최병수는 부산 천막촌에서 만난 고아들 이야기를 했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 동생을 업고 구걸하던 모습, 겨울밤 추위에 떨다 죽어간 아기, 미군에게 초콜릿 하나 받으려고 줄 서던 아이들, 교과서에는 없는 살아있는 역사였다. 박미라는 영상을 보며 울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채널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고.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상 링크를 공유했다. 역사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6.25 생존자 할아버지의 생생한 증언. 우리 학생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교사 친구들이 공유를 시작했다.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 전국의 교사 네트워크를 타고 영상이 퍼져나갔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만, 5만, 10만, 15만, 구독자도 920명에서 2300명, 다시 4800명으로 뛰었다. 최병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지연아,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숫자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게 정상이냐? 할아버지, 이게 바이럴이에요.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이럴? 네, 입소문이요. 할아버지 영상이 진짜로 사람들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댓글도 폭주했다. 하루에 100개 이상 달렸다. 저희 어머니가 6.25 때 태어나셨어요. 할아버지 영상 보여드렸더니 같이 우셨어요. 학교 선생님이 보여주셔서 봤는데 역사가 이렇게 생생할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 제발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 이야기 계속 들려주세요. 최병수는 매일 밤 늦게까지 댓글을 읽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글을 달아주고 싶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지연이 도와줘도 감당이 안 됐다. 어느 날 특별한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할아버지, 저는 EBS 다큐멘터리 PD입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연락 가능하실까요? 최병수는 지연을 불렀다. 이거 봐. EBS에서 연락 왔어. 와, 진짜요? 할아버지, 이거 대박이에요. 하지만 최병수는 망설였다. 나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가? 그건 좀. 왜요? 할아버지 이야기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죠. 근데 나는 그냥 유튜브로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연은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분들의 이야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해요. 최병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다. 1953년. 그 자리에는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들만 있었다. 70년이 지난 지금,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가 됐다. 이 기적 같은 변화를 가능하게 한 건 전쟁을 견뎌낸 사람들이었다. 알았어. EBS PD한테 연락해봐. 그날 밤, 최병수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했다. 1950년대, 폐허에서 꽃핀 희망.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를 재건했는지, 그 이야기를 담았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폐허 위에 집을 짓고 흙바닥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견뎠어요.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영상 마지막, 최병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젊은 친구들, 부디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평화와 풍요는 공짜가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조회수가 폭발했다. 5만, 10만, 20만, 하루 만에 30만 회를 돌파했다. 구독자는 4,800명에서 7,200명으로 뛰었다. 경로당 친구들도 이제는 태도가 달랐다. 병수 씨, 자네 유튜브 봤네. 대단하더군. 우리 손자가 학교에서 봤대. 선생님이 보여줬다더라고. 역시 병수 씨야.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해. 최병수는 그저 웃었다. 비웃음이 칭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다.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집으로 돌아온 최병수는 스마트폰을 켰다. 구독자 7,482명, 조회수 35만 회, 댓글 890개. 숫자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댓글을 읽으며 그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진짜로 사람들 마음에 닿고 있다는 것을. 2023년 12월 초, 최병수의 채널은 구독자 8,500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성장세가 주춤했다. 일주일 동안 구독자가 100명도 안 늘었다. 조회수도 정체됐다. 지연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분석했다. 할아버지, 지금 병목 구간이에요. 구독자 1만 명 넘으면 알고리즘이 더 많이 추천해 주는데 그 전까지는 정체기가 올 수 있대요. 그럼 어떡하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해요. 사람들이 꼭 봐야 한다고 느낄 만한 이야기요. 최병수는 고민에 빠졌다. 70년 묵은 기억을 다 꺼냈는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까? 전쟁 이야기, 피난길 이야기, 전쟁고아 이야기, 전후 재건 이야기. 주요 주제는 다 다뤘다. 그때 지연이 제안했다. 할아버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어때요? 할머니 만난 이야기라든지, 첫 직장 이야기라든지, 역사도 중요하지만 할아버지 인생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최병수는 망설였다. 개인사를 공개하는 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구독자들의 댓글을 읽으며 그는 생각을 바꿨다. 할아버지, 전쟁 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할아버지 젊었을 때 이야기도 궁금해요. 사람들은 역사뿐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전체에 관심이 있었다. 최병수는 결심했다.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기로. 다음 영상 제목은 1955년 20살 청년의 첫사랑. 최병수는 카메라 앞에 앉아 7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1955년 봄, 서울 을지로의 한 공장. 그곳에서 일하던 20살 최병수는 옆 공장에서 일하던 19살 소녀 순이를 만났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아가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가 됐다. 순이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아니, 첫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실했어요.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이었으니까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게 기적 같았고, 그래서 더 간절히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최병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1956년 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예식장도 없었어요. 그냥 구청에 가서 신고만 했죠. 하객도 없었고 예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전쟁을 견디고 살아남아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으니까요. 영상은 50분 분량이었다. 전쟁 이후 한 청년이 어떻게 어른이 됐는지, 어떻게 가정을 꾸렸는지, 어떻게 자식들을 키웠는지,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였다. 영상이 올라가자 반응이 폭발했다. 할아버지, 울면서 봤어요.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 눈물이 나요. 전쟁 세대의 사랑 이야기, 정말 아름답네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만나셨을까요? 여쭤보고 싶어요. 조회수가 다시 치솟았다. 10만, 20만, 40만. 이틀 만에 50만 회를 돌파했다. 구독자도 8,500명에서 9,200명, 다시 9,800명으로 올랐다. 구독자 1만 명이 눈앞이었다. 지연은 매일 알림을 확인했다. 할아버지, 이제 200명만 더 늘면 1만 명이에요. 최병수는 긴장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1만 명은 상징적이었다. 손녀가 처음 제안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숫자, 동네에서 웃음거리가 됐을 때, 가족들이 냉소했을 때, 그 숫자는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 9,800명. 최병수는 마지막 영상을 준비했다. 제목은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 인사. 그는 카메라 앞에 앉아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병수 할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석 달 전 손녀의 권유로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는 것도 어색했고 제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가를 닦았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주셨습니다. 77 노인의 낡은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주셨어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응원의 말씀, 감사의 말씀, 질문들. 그 모든 게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최병수는 화면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살아온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제 기억이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역사가 된다는 것. 그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기억하는 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영상이 올라간 건 금요일 저녁이었다. 주말 동안 조회수가 폭발했다. 60만, 80만, 100만. 월요일 아침
조회수는 120만 회를 돌파했다. 그리고 일요일 밤 11시 47분, 구독자 10,000명 달성. 지연의 전화벨이 울렸다. 할아버지, 됐어요. 1만 명 넘었어요. 최병수는 스마트폰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구독자 1024명. 실시간으로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다. 1047명, 1068명, 1091명. 지연아, 정말 됐구나. 네, 할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전화를 끄는 최병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서랍에서 할머니 사진을 꺼냈다. 20년 전 돌아가신 아내. 그녀는 항상 말했었다. 당신 이야기 꼭 남겨놔. 후손들이 알아야 해. 최병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누군가는 들어주더라고. 구독자 1만 명 돌파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교사 커뮤니티, SNS, 온라인 카페, 77세 할아버지 유튜버, 1만 구독자, 달성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요일 아침, 최병수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병수 할아버지시죠? 저는 일보 사회부 기자 이민호입니다. 할아버지 유튜브 채널 기사화하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요? 네, 77세 유튜브를 시작해서 구독자 1만 명 달성하신 게 화제거든요.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최병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다. 목요일 오전, 기자가 아파트로 찾아왔다.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였다. 그는 노트북과 녹음기를 꺼내 놓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유튜브 시작하신 계기부터 여쭤볼게요. 최병수는 석 달 전 그날을 떠올렸다. 손녀 지연이의 제안,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 조회수 12회의 참담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 이유.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6.25를 겪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손녀가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조회수도 안 나오고 동네에서는 웃음거리가 됐으니까요. 가족들도 회의적이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최병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댓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편안하네요. 응원합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한 사람이라도 듣고 있다면 계속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는 열심히 메모했다. 할아버지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젊은 세대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싶습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의 풍요가 얼마나 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금요일 아침, 신문 사회면에 기사가 실렸다. 77세 할아버지 유튜버. 전쟁의 기억 담아 구독자 1만 돌파. 기사는 온라인으로도 퍼졌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고 SNS에서 화제가 됐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이런 분이 진짜 유튜버죠. 요즘 애들은 배워야 해요. 할아버지 채널 구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보여줘야겠어요. 감동적이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조회수가 다시 폭발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채널로 몰려들었다. 하루 만에 구독자가 1만 2천 명으로 늘었다. 조회수는 영상당 평균 50만 회를 기록했다. 토요일 저녁 EBS 다큐멘터리 팀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 저희가 특집 다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역사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조명하려고요.
촬영 가능하실까요? 최병수는 지연과 상의했다. 할아버지, 하세요. 이건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세대 전체 이야기니까요. 그래, 알았다. 다음 주 EBS 촬영팀이 아파트로 왔다. PD, 작가, 카메라 감독, 조명 스태프까지 총 5명이었다. 거실이 순식간에 스튜디오로 변했다. PD가 설명했다. 할아버지, 편하게 평소처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연스럽게 담을게요. 촬영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최병수의 일상, 유튜브 영상 촬영 과정, 경로당에서의 모습, 손녀 지연과의 대화, 모든 게 카메라에 담겼다. 저녁, 메인 인터뷰가 시작됐다. 할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요? 저는 단지 기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6.25를 겪은 세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년 후, 20년 후엔 모두 사라질 겁니다. 그 전에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남겨야 해요.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할아버지께 유튜브는 어떤 의미인가요? 최병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77살에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죠. 저는 이제 그저 늙은이가 아니라 역사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게 정말 감사해요. 촬영이 끝나고 PD가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좋은 인터뷰였어요. 다음 달 방송 나가면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최병수는 오래간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나 웃으며 말했다. 당신, 잘하고 있어. 정말 자랑스러워. 월요일 아침, 또 다른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다. TV조선, JTBC, MBN, 모두 인터뷰 요청이었다. 최병수는 당황했다. 지연아, 이거 다 어떻게 하지? 할아버지, 선택하세요. 너무 많이 하시면 피곤하시잖아요. 최병수는 고민 끝에 2군데만 승낙했다. 그는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었다. 단지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 주말 JTBC 뉴스룸에 최병수의 인터뷰가 나갔다. 5분짜리 특집 코너였다. 앵커가 소개했다. 77세의 유튜브를 시작해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한 할아버지가 화제입니다. 6.25 전쟁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그의 채널은 역사,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화면에 최병수의 모습이 나왔다. 카메라 앞에 앉아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댓글에 답글 다는 모습. 손녀와 함께 웃는 모습. 마지막에 그가 말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뭔가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채널이 폭발했다. 구독자가 1만 2천에서 1만 8천으로 다시 2만 5천으로 치솟았다. 조회수는 영상당 100만 회를 넘어섰다. 댓글창은 감동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뉴스 보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이런 분이 진짜 유튜버입니다. 구독 받고 갑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이가 역사에 관심 갖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최병수는 매일 밤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이야기가 70년 묵은 기억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닿고 있다는 게 기적 같았다. 2024년 1월 최병수의 채널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하며 단순한 개인 채널을 넘어 하나의 교육 플랫폼이 됐다. 전국의 역사,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영상을 수업 자료로 활용했고 학생들은 댓글로 질문을 쏟아냈다. 할아버지, 전쟁 중에 학교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피난민 수용소는 어떤 곳이었나요? 휴전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최병수는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답했다. 댓글로, 때로는 영상으로. 그는 자신이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라
역사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됐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특별한 댓글이 달렸다. 할아버지, 저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내년에 고등학생 되는데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 영상 보면서 역사가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란 걸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최병수는 그 댓글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꿈에 영향을 주다니. 그는 정성껏 답글을 달았다. 학생, 꼭 좋은 역사 선생님이 되길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응원합니다. 그 학생은 답글에 다시 댓글을 달았다. 할아버지, 제가 선생님 되면 꼭 할아버지 채널을 학생들에게 보여줄게요. 약속드려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최병수는 유튜브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건 세대를 연결하는 도구였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매개체였다. 2월, 손녀 지연이 대학 졸업 논문 주제로 할아버지 채널을 선택했다. 할아버지, 제 논문 제목이 디지털 시대의 세대 간 소통 시니어 유튜버 사례 연구예요. 할아버지가 모델이에요. 내가 논문 주제가 되다니. 할아버지가 하신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아세요? 70대와 10대가 유튜브로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혁명이에요. 지연은 석 달간 데이터를 모았다. 구독자 통계, 댓글 분석, 조회수 추이,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할아버지, 구독자 연령대 봤어요? 10대가 35%, 40에, 50대가 30%, 60대 이상이 20%예요. 완전 전 세대가 보고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댓글 분석해보니까 10대는 교육 목적, 40에, 50대는 부모님 세대 이해, 60대는 공감과 위로. 각 세대가 다른 이유로 보지만 모두 감동받고 있어요. 최병수는 그 분석 결과를 보며 놀랐다. 자신의 채널이 세대를 가로지르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었다. 3월, 한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할아버지, 저희 학교 역사 동아리에서 할아버지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질문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최병수는 처음으로 학교를 방문했다. 강당에는 200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다. 그는 긴장한 채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십니까. 병수 할아버지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최병수는 30분 동안 6.25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할아버지, 전쟁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장 힘들었던 건 동생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피난길에서 손을 놓쳤는데 다시는 못 만났어요. 지금도 그리워요. 학생들은 숙연해졌다. 한 남학생이 물었다. 할아버지는 전쟁을 겪고도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최병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희망을 잃지 않은 게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가 희망이 됐어요. 옆 사람이 살아있으면 나도 살 수 있다고 믿었죠. 강연이 끝난 후 학생들이 줄을 서서 악수를 청했다. 한 학생이 울먹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유튜브로만 뵙다가 실제로 뵈니까 정말 신기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역사가 좋아졌어요. 최병수는 그 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학생. 내가 역사를 기억해주는 게 나에겐 가장 큰 선물이야. 학교를 나서며 최병수는 깨달았다. 유튜브는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의미는 그 너머에 있었다. 세대와 세대가 만나고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고 기억이 살아 숨쉬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이 하는 일의 진짜 가치였다. 그날 밤
최병수는 새로운 영상을 준비했다. 제목은 여러분께 묻습니다. 평화란 무엇인가요? 그는 카메라 앞에 앉아 말했다.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평화는 아침에 눈 떴을 때 폭격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이죠. 하지만 전쟁통에는 그게 기적이었어요. 그는 화면을 보며 진지하게 물었다. 여러분에게 평화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영상이 올라가자 댓글이 폭주했다. 평화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대 직장인. 평화는 학교 갈 수 있는 것이요. 중학생. 평화는 가족이 함께 저녁 먹는 것. 30대 엄마. 평화는 꿈꿀 수 있는 것. 고등학생. 최병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그가 간절히 바랐던 것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깨닫고 있었다. 2024년 3월 15일 최병수의 채널 구독자는 9,847명이었다. 1만 명까지 153명. 지연은 매 시간 새로 고침하며 숫자를 확인했다. 할아버지, 오늘 안에 1만 명 넘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 한 명이든 만 명이든 진심으로 들어주면 되는 거지. 하지만 최병수도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1만 명. 석 달 전 시작했을 때는 꿈도 못 꿨던 숫자. 동네에서 웃음거리가 됐을 때, 가족들이 냉소했을 때, 그 숫자는 불가능해 보였다. 오후 2시, 구독자 9,912명. 오후 5시, 9,964명. 오후 8시, 9,991명. 지연이 전화했다. 할아버지, 이제 9명만 더 늘면 돼요. 그래, 알았어. 최병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에 개나리가 피어나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7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 오후 9시 27분. 구독자 9,998명. 9시 31분. 9,999명. 지연이 영상통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한 명만 더요. 화면 속 손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돼 있었다. 최병수는 웃으며 말했다. 지연아,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정말 고맙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9시 34분. 화면에 알림이 떴다. 축하합니다. 구독자 10,000명 달성. 최병수는 숫자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13,000명.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18,000명, 27,000명, 41,000명. 지연이 화면 너머에서 환호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최병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한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들어준 사람들이 만든 기적이야. 그날 밤, 최병수는 특별 영상을 준비했다. 제목은 구독자 1만 명,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 인사. 카메라 앞에 앉은 그는 평소보다 차분했다. 안녕하십니까. 병수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석 달 전 첫 영상을 올렸을 때 조회수가 12회였습니다. 댓글도 없었죠. 동네에서는 웃음거리가 됐고 가족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가를 닦았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주셨습니다. 1명, 2명,
10명, 100명, 조금씩 늘어나는 그 숫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 용기를 줬어요. 최병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1만 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숫자 뒤에 1만 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준 1만 명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숨쉬는 날까지 기억하는 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영상이 올라가자 댓글이 폭주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구독자 10만까지 갑시다. 1만 명은 시작일 뿐이에요. 할아버지 이야기는 100만 명이 들어야 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회수는 급격히 올랐다. 10만, 20만, 50만, 하루 만에 80만 회를 돌파했다. 구독자도 1만 명에서 1만 2천으로, 다시 1만 5천으로 치솟았다. 다음 날 아침, 경무당 친구들이 축하했다. 병수 씨, 1만 명 넘었다며? 대단하네. 우리 중에 유튜버 나왔어. 자랑스럽다. 예전에 비웃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최병수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으니까. 고맙네들. 이것도 다 여러분 덕분이야. 집으로 돌아온 최병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20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였다. 당신, 우리 인생 헛되지 않았어요. 전쟁을 견디고, 자식들 키우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요. 당신 이야기 꼭 남겨놔요. 후손들이 알아야 해요. 최병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 말대로 했어. 이야기 남겼어.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줬어. 그날 밤 장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1만 명 축하드려요. 제가 처음엔 회의적이었죠. 죄송해요. 괜찮아. 나도 처음엔 자신 없었으니까. 아버지가 하신 일이 정말 대단한 거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보여줬는데 감동받았대요. 그래? 그거 다행이다. 전화를 끊은 최병수는 오래간만에 환하게 웃었다. 가족의 인정. 그것만큼 값진 게 또 있을까? 구독자 1만 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최병수는 이제 알고 있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들이 자신을 70년 전 그 전쟁터에서 끌어올려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다는 것을. 2024년 4월 최병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댓글을 확인하고, 오전엔 다음 영상을 준비하고, 오후엔 촬영을 했다. 저녁엔 지연과 편집 회의를 하고, 밤엔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77 노인의 삶이 이렇게 바빠진 건 처음이었다. 구독자는 1만 5천을 넘어 계속 증가했다. 조회수는 영상당 평균 100만 회를 기록했다. 언론 인터뷰 요청도 쇄도했다. 하지만 최병수는 본질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유명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 기억을 전하는 것, 그게 전부였다. 어느 날 EBS 다큐멘터리 디지털 시대의 역사 증인들이 방송됐다. 50분짜리 특집에서 최병수의 이야기가 메인으로 다뤄졌다.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할아버지 다큐 보고 눈물 흘렸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국민 유튜버죠. 우리 아버지도 전쟁 세대신데 이제라도 이야기 들어드려야겠어요. 구독자가 하루 만에 2만 명을 돌파했다. 조회수는 총 1000만 회를 넘어섰다. 최병수는 숫자를 보며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연아, 이게
진짜 맞니? 네,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는 정말 유명하세요. 하지만 최병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숫자가 아니라 변화였다. 전국의 학교에서 그의 영상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서 공식 추천 콘텐츠로 지정했다. 역사 교과서 개정 작업에 그의 증언이 참고 자료로 쓰였다. 5월 어느 날 국가보훈처에서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 6.25 전쟁 기념일에 특별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수는 흔쾌히 승낙했다. 6월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1000명의 학생이 모였다. 최병수는 단상에 올라 7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1950년 6월 25일 저는 4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집을 잃었고 평화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전쟁의 참상, 피난의 고통, 전후의 재건,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다. 여러분,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부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평화를 지켜주세요. 그게 우리 세대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전부입니다. 1000명의 학생이 기립박수를 쳤다. 많은 학생이 울고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전쟁을 겪고도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 있으세요? 최병수는 그 학생을 보며 부드럽게 답했다. 전쟁 중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도왔어요. 굶주린 아이에게 밥을 나눠주고, 다친 사람을 업어주고, 추운 밤에 옷을 덮어줬죠. 전쟁이 인간성을 파괴하지만 동시에 인간성의 아름다움도 보여줘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믿어요. 그날 이후 최병수는 더 이상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었다. 역사 교육자였고 평화운동가였으며 세대를 잇는 달이었다. 여름이 오고 채널은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최병수는 여전히 소박했다. 매일 아침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오후엔 카메라 앞에 앉아 이야기를 했다. 저녁엔 댓글을 읽으며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어느 날 저녁 손녀 지연이 물었다. 할아버지, 유튜브 하면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최병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다. 내 인생이 의미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 나는 그저 시대에 휩쓸려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삶 자체가 역사였더라고. 그걸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지연아. 지연은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최병수는 마지막 영상을 준비했다. 아니, 마지막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제목은 앞으로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병수 할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한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6.25뿐 아니라 산업화 시대, 민주화 운동,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두 담을 겁니다. 그는 화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77살에 시작한 이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나는 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지키고 세대를 연결하는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깊이 인사했다. 여러분,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업로드되자 댓글이 쇄도했다. 할아버지, 100만 구독자까지 함께 가요. 할아버지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우리 손주들한테도 꼭 들려줄게요. 감사합니다.
최병수는 댓글을 읽으며 조용히 웃었다. 창밖으로 여름밤 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1950년 4살 소년의 사진. 그 아이가 77년을 살아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내 이야기를 남겼어. 최병수는 앨범을 덮고 내일을 생각했다. 내일도 카메라 앞에 앉을 것이다. 내일도 이야기할 것이다. 숨 쉬는 날까지 기억하는 한 77세 할아버지의 유튜브 도전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